네,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9일 부산 지역에서 기상 감정기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9월달에 서울 강남에 있는 개포고등학교에서 필기시험을 치렀었습니다. 필기시험 약 2달 후에 바로 이제 실기시험이 있는데요.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워낙 없어가지고 저는 서울이나 대전이 아니라 부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기상기사와는 달리 기상 감정기사는 아무런 정보가 거의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늘 치렀던 기상 감정기사에 대한 답안을 풀어보면서 기상 감정기사가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정보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어려웠지만 제가 이번 시간에 천천히 기상 감정기사가 어떤 시험이고 그리고 또 이번 연도에 어떤 문제가 나왔고 그 문제에 대한 답안을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박두. 네, 그럼 천천히 기상 감정기사 실기 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쓴 답은 100% 정답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도 풀이를 할 수 있구나 정도로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문제는 세 가지 지도를 가지고 각 지점별 지위고도를 구하는 게 나왔습니다. A, B, C 지점이 있었는데 A, B, C 지점을 제가 이렇게 다 표시를 하였고 해당 지위고도를 적는 게 나왔습니다. 해당 지위고도를 적고 나면은 우선 문제에서는 B 지점은 850에 1400, 925헥토파스칼은 700으로 가정하였고 아까 봤던 여기 있는 지위고도를 가지고 여기다 기입을 한 다음에 같은 등하면끼리 선으로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다만 그러니까 태풍 중심이 125도보다는 조금 더 동쪽에 있기 때문에 기압이 더 낮은 부분은 B 지점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서 낮게 그려야 됩니다. 1번 문제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A와 C 지점을 기준으로 B 지점의 층후가 더 높고 낮은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우선 정답은 바로 B 지점의 층후가 더 두껍다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층후라고 하는 것은 두 기층의 가운데에 비례하는 것인데 여기는 공식에 따라서 우선 G와 R은 다 상수이기 때문에 일정하고 또한 우리는 1000과 850헥토파스칼을 따지기 때문에 이 둘 역시 상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T바, 즉 가운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인데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갈수록 온도가 상승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A, B, C 중에서 온도가 더 높은 B 지역에서 층후가 더 두껍다는 것이 바로 1-2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태풍의 중심에는 온난력이 있기 때문에 중심의 온도가 더 높아서 층후 역시 더 두꺼운 것입니다. 원래 실제 문제에서는 북위 27도, 동해 143도의 관측소에서 관측된 1000에서 700헥토파스칼의 연질적인 풍력을 기입하는 것인데요. 이상하게 실제 시험장에서는 값이 있었는데 제가 가져온 자료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임의로 북위 30도, 동해 112도, 중국 내륙 지역을 예시로 지정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예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면은 그냥 같은 원리로 이렇게 빈칸에다가 해당 고도의 풍량과 풍속을 기입하면 됩니다. 다만 700헥토파스칼 같은 경우에는 700헥토파스칼의 일기도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빈칸을 두었는데 아마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풍량이 순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걸 그랬을 겁니다. 다만 저는 700헥토파스칼의 일기도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는 빈칸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4번 문제를 풀자면은 풍량이 순전하기 때문에 따뜻한 바람, 즉 온난이류가 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풍량이 순전하기 때문에 온난이류 또한 925에서 818 역시 순전하면서 온난이류가 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약간 좀 쉬운 문제인데요. 바로 일별 기온과 상대 습도의 일변환 그래프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주어진 온도 없이 그냥 막 그리는 거였는데요. 당일 아침 최저 온도는 6시가 제일 낮았고 12시가 아니라 정오,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가 가장 높았으며 해가 지고 나서부터 급격하게 기온이 내려가는 형태로 저는 그렸고요. 상대 습도 같은 경우에는 기온과 정반대로 기온이 낮으면 상대 습도가 올라가고 또 기온이 높아지면 상대 습도가 낮아진 형태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1-2번 문제를 풀어보자면은 포화 혼합비와 혼합비로 설명한 게 나오는데요. 포화 수증기압은 온도만 함수이기 때문에 수증기량이 똑같을 때 온도가 더 높으면은 여기는 분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밤에는 온도가 내려가면서 포화 혼합비 역시 감소함에 따라 분모가 작아지면서 상대 습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번 문제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쓰면 됩니다. 3번 문제는 이상하게 기상 기사도 아니면서 기상 전문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기상 전문을 가지고 그냥 각각 요소가 어떤 걸 뜻하는지를 그냥 정리 나오는데요. 우선 해면 기압은 여기 있는 4번 40251인데요. 앞자리 생각해서 1025.1 헥토파스칼이 답이 되겠고요. 이번 문제는 여기와 여기에 온도를 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두 번째 숫자가 1이라는 것은 기온이 영하이기 때문에 영하 1.7도에서 5.3도를 빼면은 36도가 습도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풍량인데요. 풍량 같은 경우에는 8, 02, 05번에 해당되는데요. 02라는 것은 곧 20도이고 풍속은 05인데 여기 보시는 이번 4번이라는 것이 그 노트 단위이기 때문에 풍속은 5노트입니다. 게다가 시정은 16650에서 여기 50번 해당되는데요. 1에서 50번까지는 0.1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50은 그 시정이 5km라는 걸 뜻합니다. 기압 변화는
5번에 해당되는데 우선 2번은 0번에서 3번까지는 다 상승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선 기압 자체는 상승했다는 쪽이고 그래서 플러스 0.9헥토파스칼이고 이제 기압 경량은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0번은 이거, 1번은 이거, 2번은 계속 상승이기 때문에 답은 계속 상승입니다. 8번은 전울량인데요. 여기 80205에서 앞자리 8번이 전울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8옥타가 8번 문제의 정답입니다. 9번 문제 답은 U9991인데 991이라는 것이 0.1mm 뜻하기 때문에 답은 0.1mm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일기는 좀 어려웠는데요. 7번에 해당되는 것이 현재 일기인데 61번이라는 것은 약한 비가 계속 내렸다는 걸 뜻합니다. 4번 문제는 대기선도였습니다. 원래 대기선도는 작년에 안 나왔는데 올해는 나왔습니다. 근데 약간 좀 이상한 점은 실제 시험이랑 대기선도가 달랐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는 03이랑 09 KST가 서로 겹쳐 나왔지만 제가 기상청에서 가져온 자료는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단위선도를 가지고 문제 풀자면은 1번 문제는 지상에서 300헥토파스칼의 안정도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우선 실제 시험지에서는 여기 있는 이쪽 선이 수변 단순과 평행해가지고 저는 이제 수변 중립이라 적었는데요. 이상하게 제가 가져온 기상청 자료에서는 500에서 600 부근에 침강 역전이 존재하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바로 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500에서 600 사이에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는데 여기가 바로 침강 역전층이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때 전체적인 기단의 안정도는 안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제 가장 불안정한 기층과 그 이유를 쓰는 것인데요. 제가 정한 것은 바로 여기 09 KST 기준으로 실력에서 600 사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100m당 1도 수준으로 조금은 불안정이었고 다른 기층에 비해서 기온 하강폭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한 기층인데요. 안정한 기층은 여기 03을 기준으로 바로 지상입니다. 지상 보시면 기온 역전이 발생한 걸 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야간 복사 냉각으로 기온 역전이 발생하면서 대기가 매우 안정했다고 저는 적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적은 답이기 때문에 100% 정답이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했구나 정도로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는 역시 또 기상 전문이 나왔는데요. 이상하게 특이한 건 바로 기상 전문 해석을 숫자에서 날씨를 바꾼 게 아니라 날씨에서 숫자로 바꾸는 게 나왔습니다. 당시 기상 상황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우선 유의 관측소이면서 해면 기압이랑 당시 기온, 노점 온도, 현지 기압, 강수량이 결집되었고 운적 고도와 시정, 물량이랑 풍향 풍속, 그 다음에 기압 경량이랑 기압 변압, 그 다음에 현재 일기와 과거 일기, 하층 물량이 나오는데요. 문제에서 제시한 기상 전문은 바로 1번은 IR, IX, HBB입니다. 여기는 IR은 해당 관측소에서 당시에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IX는 이거 관측소 형태, 그 다음에 H는 운적 고도, BB는 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공 바로 여기 있는 유인 관측소랑 강수량 자료, 그 다음에 시정 자료, 운적 고도를 가져오면 되는데요. 이걸 종합하면은 31675가 1번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NDD-FF인데요. N이 전울량이고 DD는 풍향, FF는 풍속입니다. 일단 보시면은 전울량이 8옥타이니까 앞자리는 8이 되겠고 풍향은 270도이기 때문에 앞자리 따라서 27이 되겠습니다. 다만 풍속 같은 경우에는 풍속이 100노트를 넘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99를 적고 00112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번 문제는 함정이었습니다. 3번 문제는 4pppp인데요. 여기는 4번은 해면 기압이기 때문에 현재 기압을 보면 안되고 해면 기압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4, 0014, 0014가 돼야 되고 5번은 기압 경량인데요. 우선 기압 변화폭은 10.4이기 때문에 여기다 104를 적어놓고 기압이 일정하게 하강이기 때문에 0, 1, 2, 3, 4, 5, 6, 7 여기는 7번을 가져와서 57, 104번이 5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WW가 현재 일기고 W1, W2가 과거 일기입니다. 우선 과거 일기는 이습이 왔기 때문에 다 5지만 현재 일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보통비이기 때문에 63번입니다. 이거는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작년도 기상 감정기사 실기에서는 기상 통계학이라고 해가지고 최적 내사법에 3D 바와 4D 바의 그 차이점을 서술하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기상 관측법에서는 포르탕 기압계와 아네로이드 기압계의 보정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기상 관측법이랑 기상 통계학 두 개가 다 안 나오고 기상 기사에 준하는 기상 전문 해석이랑 대기선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특이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다시 한번 기상 통계학이랑 기상 관측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상 통계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적 내사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번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상 관측기기 역시 제가 다음번에 포르탕 기계와 아네로이드 기압계 보정 방법 그리고 기차 보정, 중력 보정, 온도 보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바로 기상 감정서 작성입니다. 웃긴 거는 다른 문제는 다 10점, 20점인데 6번 문제 40점, 100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앞에 문제를 100점 맞아도 여기서 과락 나면은
60점 못 넘겨서 합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6번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우선 시나리오는 바로 2003년 9월 12일 태풍 매미가 부산을 강타했는데 부산 신간만 부두, 즉 여기에서 크레인 5대가 붕괴됐다고 합니다. A사에서는 특정 수준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크레인이 붕괴되기 때문에 배상을 요구했고, B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수준 돌풍 이상으로 불었기 때문에 천대 지분을 간주해가지고 배상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과연 부산 신간만 부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특정 풍속은 작동했을 때는 최대 풍속 20, 계류 중에서는 50인데 우선 밤 9시이기 때문에 작동 중이 아니라 계류 중으로 초속 50m에 해당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는 기상 감정 대상 지역 환경입니다. 우선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영도이고 신간만 부두 여기 있고 용당동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내륙과 바다, 내륙 등등 지형이기 때문에 베르누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동풍이 불게 되면은 병목 형성이 발생하면서 이 지역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바닷가 바로 앞이기 때문에 훨씬 더 돌풍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상 감적 대상 지역 기상 상황인데요. 태풍 매미가 북상하면서 태풍이 내려고 관통함에 따라 부산은 오른쪽 위험 반원이었습니다. 태풍 오른쪽에 들면서 남동풍이 불었고 병목 형상으로 인해서 더 강한 바람이 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 영도를 보시면은 초속 26m/s의 바람이 불었는데요. 이를 10m로 환산하면 19.2이지만 내륙의 영도에서 19.2m/s면은 신간만 부두에서는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충분히 20에서 30 정도 이상 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크레인 배치도를 보시면은 검은색이 사고 전이고 빨간색이 붕괴 후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반칙의 방향으로 크레인이 쓰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크레인 역시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반칙의 방향이 뒤틀어짐에 따라 이렇게 크레인이 충돌하면서 붕괴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기상 요건과 크레인 붕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까 보신 것처럼 크레인 붕괴 및 이동 방향이 동쪽에서 서쪽이고 크레인들이 모두 반칙의 방향으로 틀어지면서 남동풍에 의해서 크레인이 그 방향에 쓰러지며 붕괴되었고 크레인 역시 오른쪽 끝부터 사이드로 쓰러지면서 연쇄 붕괴를 야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바로 특정 풍속부터 강한 돌풍이 발생할 거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도 내륙에서도 풍속이 19에서 20m 이상 불었고 부산 공식에서도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부산 신간만 또한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부두에서는 충분히 초속 30에서 50 이상의 바람이 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할 수 없는 근거는 바로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 또한 이때는 해력풍 같은 게 아니라 태풍이라는 거의 중규모에서 종강규모급의 바람이 불었는데요. 과연 신간만 부두에서만 베르누의 효과로 초속 50m 이상의 바람이 불었을 거라고 막상 쉽게 단정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기상 감정의 근거 자료는 바로 저는 일기도에서 갖고 왔는데 일기도에서 부산 지역의 전체 날씨를 알아볼 수 있었고 또 부산 지역의 AWS 자료를 가지고 신간만 부두와 가장 가까운 곳의 실제 풍속을 알아내는 데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CC 배치도를 통해서 크레인이 어떻게 붕괴되었고 어떤 방향으로 이동했는지에 대해서 바람간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데 사용하였고 위성사진을 가지고 부산항의 지역 및 아까 봤던 베르누의 효과가 과연 발생했을까를 따지는 데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대 풍향인데요.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풍향을 가지고 크레인 쓰러진 방향이랑 풍향 간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제가 추가로 근거할 자료는 바로 CCTV입니다. 아무래도 CCTV가 있었으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당시 기상 상황을 알 뿐더러 크레인이 어떻게 붕괴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더 영상을 가지고 바람뿐만 아니라 강한 비바람 역시 크레인이 붕괴되는데 기여했을 텐데 과연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강한 비 때문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따지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태풍 매미 경로를 가지고 태풍 매미의 경로에 따른 풍향 변화 및 풍속 분포를 분석하는 데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추가 근거 자료로 태풍 매미 경로도 네, 지금까지 기상 감정 기사 2019년도 실기 문제에 대한 풀이 답안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풀이를 해보면서 제가 틀린 부분을 좀 몇 개 찾은 것 같아가지고 다소 불안하지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의논하면서 풀이를 해봤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본인의 푼 답안이랑 다른 게 있으면은 바로 저한테 덧글이나 아니면 블로그 댓글로 바로 이의 제기를 해주시면 제가 바로 검토해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험 치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 다 과락 없이 평균 60점 넘겨서 기상 감정기사 실기 최종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상 감정기사 2019년도 문제풀이에 대한 답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